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 미국의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영국 박물관 모두 세계에서 내놓으라 하는 박물관들인데요. 그런데 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요. 프랑스의 오르쉐 미술관보다 더 많은 관람객이 찾는 박물관이 우리나라에 있다는데요. 여긴 진짜 최고 수준의 박물관이에요. 역사랑 예술을 사랑한다면 꼭 가봐야 해요. 훌륭한 데다 무료예요. 2023년 기준 40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을 기록하며 아시아 1위, 전 세계 6위를 기록한 이곳은 바로 국립중앙박물관입니다. 안녕하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저 세이넵이라고 세이넵. 합니다. 저는 바비라고 합니다. 바비요? 저 스페인에서 왔어요. 어디서 저 오셨어요? 튀르키예. 튀르키예? 네. 비가 오는데. 그러게요. 좀 들어갈까요? 네. 외국인 두 사람과 국립중앙박물관을 직접 찾아봤는데요. 국립중앙박물관 상설 전시장은 3개층에 걸쳐 만여 점의 유물이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와, 이 커다랗고 넓은 곳에서 대체 어디부터 봐야 되지 싶은데, 그래서 전시 해설사의 도움을 받아 국립중앙박물관의 정체성이라 불리는 사유의 방을 가장 먼저 찾았습니다. 사유의 방은 아무런 배경 지식 없이 들어가서 사유 생각하면 가장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일단 설명 안 하고 그냥 들어갈게요. 1400여 년의 세월을 지나온 두 반가사유상을 만날 수 있는 사유의 방은 관람객의 70%가 다녀갈 만큼 인기라고 해요. 반가사유상은 석가모니가 인생의 생로병사에 대해 깊이 고민하던 순간을 담은 작품인데요. 그 찰나의 미소가 많은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며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요. 특히 이곳은 전시품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던 기존 전시실과 달리 넓은 전시실에 딱 2점의 유물만 전시해서요. 관람객들이 공간을 이루는 모든 요소를 자연스레 느끼며 생각에 잠길 수 있도록 기획했다고 하는데요. 사유를 감상하면서 사유에 도전한다는 참신한 발상이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 공간을 조성할 때가 바로 코로나 시기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생의 기로에서 고민하고 있을 때 이곳에 오셔서 마음을 내려놓고 일상에서 벗어나서 위로와 공감을 얻어가시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공간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물의 순환과 우주를 담은 초현실적인 공간 안에서도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건 다름 아닌 한국적인 정서 때문이라는데요. 흙, 숯, 오칠 같은 전통적인 재료들이 더해졌고요. 또 편백나무와 계피나무 등을 섞어서 은은한 향기가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준다고 해요. 말고 살짝 좋은 향이 나긴 해. 1도 정도 기울어진 바닥은 무의식적으로 나의 걸음을 천천히 멈추게 합니다. 천천히 걸어가다 보면 따뜻한 미소로 반가사유상이 나를 맞이하고요.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때는 마음속에 긴 여운을 간직하게끔 그렇게 연출되었습니다. 또 이 공간에는 설명문이 따로 없는데요.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도 전시를 오롯이 오감으로 느끼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해서요. 설명을 듣는 게 아니라 전시를 체험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해요. 인생의 모든 선택을 제고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한국에서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이어서 방문한 곳은 왕의 서고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탄생시켜 SNS에서도 반응이 아주 핫한 곳인데요. 이제 외교장각 의궤실에 들어갈 건데요. 이제 조선시대입니다. 너무너무 봐봐요. 너무 많다. 조선시대 왕실에서 결혼을 하거나 장례를 하거나 왕실의 의례가 있을 때에 이 의식의 모든 절차를 아주 세밀하게 글과 그림으로 기록한 책을 의궤라고 불러요. 그런데 1866년 프랑스 군대가 강화도를 침입했을 때 이 외교장각에 보관됐던 의궤들이 모두 사라지는데요. 가져만. 그렇죠. 오랜 시간 한국과 프랑스 정부가 협상을 해서 2011년에 297책의 외교장각 의궤가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던 당시 외교장각 의궤의 겉표지가 심하게 손상돼서요. 대부분의 책들은 새로운 표지로 바꿀 수밖에 없었고요. 박물관은 의궤가 힘든 시간을 지나 한국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책 표지를 이미지로 재현해 입구에 배치했다고 해요. 같은 책이죠? 다 다른 다 책. 달라요? 네. 또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대표 유물 청자도 빼놓을 수 없죠. 오, 와. 근데 색깔이 진짜 색깔이 진짜 예쁘다. 그럼 이런 걸로 술 먹는 건가? 그래요. 제이드 컬러인데 피색 피색. 잘 녹색. 상징하는 색깔이면 이름인 것 같아요.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박물관을 찾은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관람객들도 많았는데요. I know the museum because my friend recommended it to me. My favorite part of the museum was with all of the gold stuff and the chains. Even the architecture is really beautiful. Like it's also nice to look around and have a look at the walls. Like looks very aesthetic. I really enjoyed the bits with the paintings. I thought that was really great to see. And I also quite enjoyed the section of the roof tiles. I thought that was quite unique. 전시 관람을 다 마치고 나서 박물관에서 절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굿즈샵에도 들렀는데요. 특히 국립중앙박물관은 자체 제작한 굿즈로 MZ들의 큰 호응을 얻었고요. 영차 토우를 비롯한 개성 만점 제품들이 인기를 끌며 품절 대란까지 일으켰다고 해요. 아, 이거 사고 싶은데. 와, 소리가. 저 이 그림을 좋아해요. 와, 사슴. 식장색. 짱색. 요거를 구매할게요. 살 거야?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어떤 거 구매했는지 요건데요. 약간 나전 효과 있는 호랑이 스티커입니다. 반짝거리고 무지갯빛 있는 저 호랑이도 좋아해가지고. 오늘 국립중앙박물관을 관람한 파비오와 세이는 이곳을 어떻게 느꼈을까요? 제가 국립중앙박물관을 처음으로 방문을 했는데 일단 너무 거대해서 놀랬고요. 퀄리티도 아주 좋은 박물관인 것 같아요. 저 요즘 퍼스널 컬러, 케이팝 무대 이런 현대 문화에 대해서 알고 떠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한 곳만에 있는 특별한 색깔을 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 약 341만 명, 2023년 약 418만 명으로 관람객이 1년 새 22% 넘게 증가하며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2024년에도 많은 관람객들이 이곳을 찾았는데요. 특히 외국인 관람객 수는 매년 크게 늘고 있다고 해요. 와, 올해는 또 얼마나 많은 관람객이 다녀갈지 궁금한데요. 혹시 크랩에서 보고 싶은 또 다른 한국의 숨은 명소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크랩이 열심히 취재해오겠습니다. 여기 인터넷 커뮤니티를 휩쓴 화재 폭발 굿즈가 있습니다. 고고하고 수려한 자태에 방구석을 경주로 만들어버리고 보고만 있어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화제의 굿즈. 바로 국립박물관 문화재단 공식 굿즈인 석굴암 조명인데요. 세계문화유산인 석굴암이 세상 멋진 조명으로 재탄생하면서 폭발적인 반응이 이어졌어요. 진짜 천재인가? 내 안에 풀 소유를 자극한다. 분위기 미쳤네. 불교 아닌데도 탐난다. 부쩍 힙해요. 이번 외국인 친구 선물은 결정됐다. 판매를 시작한 후 품절과 재입고가 여러 차례 이어질 만큼 큰 사랑을 받았는데요. 한때는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인기가 많다는 석굴암 조명. 누가, 왜, 어떻게 만든 건지 크랩이 알아봤습니다. 문화유산 기념품의 고정관념을 깬 힙한 굿즈로 2024 국립박물관 문화재단 굿즈 공모전 뮤지에 당당히 선발된 석굴암 조명. 출시되자마자 사람들의 관심과 주문이 쏟아졌는데요. 정작 석굴암 조명을 만든 양영모 대표는 예상치 못한 인기에 당황했다고 해요. 사실 제가 잘 만들었다라기보다는 원래 석굴암이 되게 멋있는 건축물인데 잘 구현이 안 되고 있는 게 좀 마음이 아파서 만든 부분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되게 뭐랄까 뿌듯하기도 하고. 화제의 석굴암 조명, 사실 3D 프린터로 만들어진다고 하는데요. 처음 출시가 되었을 때는 장비가 부족해 주문을 따라가지 못하는 웃지 못할 상황도 있었다고 해요. 처음에는 또 장비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었어요. 10대 정도로 시작을 했는데 그럼에도 계속 품절이 나니 판매해서 수익이 난 걸 다 장비를 샀거든요, 계속. 3D 프린터로 제품을 제작하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애로사항도 있다는데요. 화자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여기 지금 불량 났는데. 3D 프린팅이 약간 한계점이라고 한다면 중간에 실패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조립하다가 파손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일정하지가 않다 보니까 퀄리티가. 인쇄부터 제품 조립까지 30시간 정도가 걸리는 고된 작업이지만 양영모 대표는 하나하나 완벽히 제작하겠다는 장인 정신을 놓지 않고 있다고 해요. 많고 많은 문화유산 중에 석굴암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석굴암이 이제 어떻게 보면 파르테논 심정 같이 기하학적인 요소들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 당시로선 굉장히 혁신적인 구조인데 우리나라 돌 같은 경우에는 화강암이라서 큰 어떤 석조 건축물이 별로 없거든요. 한국의 석굴암 같은 석조 건축물이 많지 않은 이유는 바로 단단한 화강암 때문이라는데요. 인도나 중국은 비교적 돌을 깎아내기가 쉬워 석굴 사원이 많은 편이지만 한국의 암석은 매우 단단하기 때문에 가공 자체가 쉽지 않다고 해요. 석굴암의 매력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데요. 그거를 이제 쌓아서 올려서 만들었던 걸로 이제
석굴암이 완성이 된 건데 안에 있는 조형미라던가 이런 것도 굉장히 뛰어나요. 기계학적으로도 굉장히 예쁘고. 사실 실제 석굴암이 주는 공간감을 모형에 구현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는데요. 우리나라 또 되게 대표적인 건축물인데 이거 만들었는데 안 예쁜 거예요. 왜 안 예쁜가를 봤더니 그 공간에 깊이감이 없다라고 느껴졌거든요. 이제 사실 빛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공간의 느낌을 많이 달리 하는 거잖아요. 그 공간감이 주는 매력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 고민을 거듭하다 조명을 설치하기로 하면서 지금의 석굴암 조명이 완성되었다고 해요. 어떤가요? 깊이감이 느껴지시나요? 사실 제가 되게 겁먹었던 거는 석굴암이라는 건축물 자체가 갖고 있는 힘이 엄청나거든요. 조금이라도 미흡하면 어떨까, 좀 부족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들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많은 고민 끝에 만들어진 석굴암 조명. 제작자가 추천하는 감상법이 따로 있을까요? 제가 1년 넘게, 1년이 아니라 거의 2년째 보고 있거든요, 사실. 저도 평소에는 이렇게 닫아놔요. 잘 닫아놨다가 너무 힘들고 일이 잘 안 풀릴 때는 이렇게 살짝 펼쳐서 보면서 마음을 내려놓고 속이 풀리는 느낌이 들 때까지 그냥 살짝 바라봐주는 게 가장 좋은 방식이 아닐까. 내가 마음이 좀 힘들고 미안을 좀 삼고 싶다 할 때 정말 편안해지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럼 잠깐 제작자가 추천한 방법으로 석굴암 조명의 진수를 감상해볼까요? 사실 양영모 대표는 현대건축을 전공했는데요. 문화유산을 보며 새로운 매력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냥 문화유산이라는 게 뭐 역사라는 게 있잖아요. 이야기성이라는 게 존재해요. 뭐 가파른 산을 올라가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엄청난 시간을 들여서 만들어내고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직접 조립하는 문화유산 키트도 제작하며 멀게만 느껴지는 문화유산에 친숙함을 주기 위해 노력했다고 해요. 문화유산이 조립이 어렵다 그러면 문화유산도 어렵게 느껴질 것 같아가지고 최대한 쉽게 그리고 기분 좋게 조립할 수 있는 게 약간 컨셉이에요. 남다른 어려운 점도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문화유산에 대한 자료 요청이라고 합니다. 과거의 그 기록들을 그대로 구현하는 것 또한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쉽게 교감할 수 있는 형태로 풀어낸다라는 작업이 사실 제일 오래 걸리는 과정인데 자료 취득을 거부당하거나 이런 경우에 좀 마음이 많이 상하죠. 그럼에도 이 작업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문화유산을 진심으로 즐기는 사람들의 반응 때문이라고 해요. 사람들이 심지어는 뭐 나는 기독교인데 이게 너무 좋아 이런 식으로 되게 뿌듯하고 박물관에 가면은 제가 이렇게 몰래 뒤에서 보고 있어요. 사람들 보시면서 되게 즐거워하시는 게 보여요. 그러면 되게 뿌듯하죠. 양영모 대표의 꿈은 문화유산에 대한 사람들의 애정을 담아내는 그릇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의 꿈과 진심 어린 도전을 크랩이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아니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곳 중 하나라는 국립중앙박물관. 반가사유상이나 의궤처럼 월드클래스 문화유산도 많지만요. 그 가운데 최근 한 전시품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걸 모티브로 만든 북중박 굿즈가 출시 당일 매진됐고요. 한 달여간 약 4만 개가 팔린 성심당의 한정판 빵을 통해서도 소개되고 있다는데요. 그런데 이 전시품도 앞으로 몇 달밖에 더 볼 수 없는 한정판이라고 해요. 뭐냐고요? 바로 태극기입니다. 이른 아침에 국립중앙박물관. 아직 개관까지 1시간 반쯤 남았는데도 벌써 입구에 줄이 서 있습니다. 드넓은 박물관 속 관람객들이 오픈런까지 하는 이곳, 바로 뮤지엄샵입니다. 많은 굿즈 중 취객 선비잔, 단청 키보드 같은 베스트셀러와 나란히 놓인 이것. 이름은 데니 태극기 키링이고요. 출시 첫날부터 품절된 데다 지금도 재입고되는 대로 매진된대요. 진짜 예쁘다. 와, 진작에 품절이네. 재입고되면 바로 살 거야. 데니 태극기? 아니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사랑받는 건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크랩이 화제의 태극기가 있다는 상설전시관 1층 대한제국실에 가봤어요. 전시실에 들어가자마자 눈에 띄는 깃발 하나. 한눈에 데니 태극기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가로 약 2.6m, 세로 약 1.8m 크기에 가운데 태극 무늬가 마치 회오리처럼 휘어 있고요. 가장자리의 건곤감리 4궤가 지금과 달리 영롱한 푸른 빛을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태극기가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예뻐서 때문은 아니라고 해요. 데니 태극기는 1890년경 제작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태극기 중에서 가장 오래된 태극기입니다. 사실 태극기는 1883년에 조선의 국기로 제정됐거든요. 그런데 왜 1890년에 만든 이 태극기가 우리나라에 있는 가장 오래된 태극기로 불릴까요? 이름 데니에 힌트가 있습니다. 데니는 바로 고종의 외교 고문이었던 미국인 오웬 니커슨 데니를 가리키는 건데요. 미국의 상하이 총영사였다가 청나라의 추천을 받아 조선에 왔대요. 이모군란, 갑신정변 등으로 청나라의 간섭이 극심한 시기였지만요. 평소에도 인망이 높다고 평가받았던 그는 새로운 부임지인 조선의 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광산 개발을 시도하는 등 최선을 다했는데요.
하지만 결국 청나라의 견제로 뜻을 이루지 못했죠. 그러다 1890년 계약이 만료되자 귀국하면서 고종에게 받은 이 태극기를 챙겨가는데요. 비록 정확한 제작 시기는 알 수 없지만요. 아무리 늦어도 데니가 귀국하기 전에는 만들어졌겠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보다 오래된 태극기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요. 사실 우리나라를 벗어나면 데니 태극기보다 더 오래된 태극기도 있긴 한데요. 1884년 미국 공사 수행원이었던 주의가 수집해서 스미소니언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이 태극기입니다. 하지만 데니 태극기는 1981년 데니의 후손들이 우리나라에 기증했고요. 우리 땅으로 돌아온 데다 왕실에서 직접 제작해서 외교적 선물로 사용했다는 역사적 의미까지 있다고 해요. 이처럼 소중한 문화유산이어서 매년 지금처럼 광복절 즈음을 제외하고는 수장고에서 애지중지 보관한다는데요. 근데 또 다른 궁금증이 생깁니다. 데니 태극기의 모양이 지금 태극기와 많이 다르잖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지금 태극기는 좀 완만한 그런 곡선으로 홍색과 청색이 이렇게 같이 있는 무늬라고 한다면 이 데니 태극기 같은 경우는 뭔가 회오리처럼 휘가 맞히는 그런 디자인이 굉장히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1949년 우리나라의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그런 규격이나 이런 것들이 정해져서 공표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의 태극기 모양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격이 정해지기 전에 만들어진 태극기는 모양이 제각각인 경우가 많대요. 비록 생김새는 다르지만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상징으로 활용되며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만드는 데 많은 역할을 했죠. 그리고 데니 태극기와 같은 공간에서는 당시 한마음으로 싸웠던 분들의 흔적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선 독립운동가들이 직접 남긴 문화유산이 있는데요. 일제의 수뇌부를 향해 폭탄을 던졌던 이봉창, 윤봉길 의사의 선서문과 편지, 그리고 유서를 볼 수 있고요. 손도장에 잘린 손가락이 돋보이는 안중근 의사의 글씨도 함께 전시 중입니다. 그 맞은편에는 일제가 남긴 독립운동의 증거물들이 있습니다. 이건 이번에 처음 실물이 공개된 일제 감시 대상 인물 카드고요. 일제가 독립운동가들을 감시하기 위해 사진과 각종 신상 정보를 첨부한 거래요. 만세운동과 의열투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한 분들을 만나볼 수 있고요. 한 장 한 장의 사진을 통해 독립운동가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지 엿볼 수 있다고 해요. 콧수염을 기르시고 양복을 입으시고 굉장히 세련된 모습의 그 안창호 선생님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기나긴 세월 동안 해외를 돌며 독립운동을 하시면서 좀 수척해지신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종로경찰서에서 한 130여일 동안 고문을 당하신 이후에 서대문 형무소로 이감되었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 있는 독립운동가들은 대부분 광복을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고 표정도 그 시대처럼 어둡습니다. 그래서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특별한 전시물을 준비했는데요. AI를 통해 주요 독립운동가들이 밝게 웃는 모습을 구현한 거예요. 전시실 안에는 안중근, 유관순 등 주요 독립운동가들이 활짝 웃고 있는 영상을 만나볼 수 있고요. 밖에 포토존에서는 사진도 찍을 수 있어요. 올해가 광복 80주년인 만큼 특별전을 찾은 관람객들의 감동도 큰데요. 마음이 조금 다른 느낌이 있어요. 뭔가 얘기만 듣던 거를 직접 보는 그 감격이라 그럴까? 항상 볼 때마다 되게 가슴이 뭉클해지고 벅차기도 하고 사람들 희생이 영원히 기억되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요즘 국중박이 월클 반열에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곳을 찾은 외국인 관람객들도 저마다의 시각으로 공감하고 있어요. I think it's a very precious item of the history of your country. And the explanation is really, it's touching. We have like really simple color shape. In Belgium, it's just like black, yellow, and red, and that's it. And here, it's more complex, more shapes and stuff and symbolism that you don't have in Europe. It's interesting. I can relate to them more because we have also had our freedom fighters. So I know how much they have sacrificed for this country to be in this state right now. 이번 특별전은 10월 12일까지 진행될 예정이고요. 국립중앙박물관 열린마당과 명동 신세계백화점에서도 데니 태극기 실감 영상을 볼 수 있어요. 데니 태극기 곁에는 최근 종종 소환되는 김구 선생의 명언이 적혀 있는데요. 여러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우리나라의 높은 문화의 힘을 느껴보는 건 어떠세요? 태극기 또는 국립중앙박물관과 관련한 여러분의 추억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요즘 폼 미쳤다는 전통 굿즈들. 그 중에서도 특히 폭발적인 인기를 보여주는 상품이 있다는데요. 바로 단청 키보드입니다. 우리 단청의 멋을 살려낸 전통 문양 키캡. 한지 위에 쓴 것 같은 멋스러운 한글.
와, 정말 보고 있으면 조선시대로 타임슬립이라도 한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이제껏 보지 못한 컨셉 충실 한글 단청 키보드에 상소문, 실록 써야 할 것 같다. 상소문 수정 최종 같은 과몰입 반응도 이어졌어요. 한글과 한국의 전통예술을 제대로 살린 키보드에 디자이너를 칭찬하는 댓글도 많았는데요. 한글 단청 키보드의 탄생 배경부터 중국산 카피 제품 때문에 남몰래 삼켜야 했던 눈물까지 크랩이 단청 키보드의 디자이너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한국의 아름다움을 담은 단청 키보드를 디자인한 디자이너 노지훈입니다. 단청 키보드는 한국관광 공모 당선작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뮤즈 홈페이지에선 현재 품절 상태라고 해요. 공식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인터넷 커뮤니티까지 휩쓴 뜨거운 반응. 심지어 원작자 알고리즘에도 수시로 뜬다고 하는데요. 한국의 전통 문양 단청과 현대인의 필수품인 키보드의 만남. 이 신박한 아이디어는 한국 전통 디자인에 대한 디자이너의 관심 덕분이었습니다. 한국의 전통을 담기 위해서 민화라든가 서예, 자개 이런 여러 가지 한국 전통을 많이 적용을 시켰는데 어울리지가 않는 거예요. 더 알아보다가 단청이라는 예술 전통을 알게 됐는데 단청은 하나하나 작은 패턴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키보드에 너무 적합한 전통 문화라서 적용시키게 됐습니다. 사실 이 키보드 디자이너 본인이 갖고 싶어서 만들었다고 해요. 다른 키보드와 달리 자판에 한글을 큼직하게 배치한 건데요. 웬걸? 이게 더 큰 호응을 받았다고 합니다. 약간 부끄럽긴 한데 제가 독수리타법이에요. 평소 때처럼 한글을 쓰고 있었는데 영문 영자가 한글보다 더 크다는 거를 순간 인지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한글이 메인이 되는 가장 한국적인 키보드가 나온다면 어떤 디자인일까? 그래서 단청 키보드를 보면요. 자판 중앙에 한글이 가장 크게 들어가 있고요. 영문자와 특수문자, 아라비아 숫자는 측면에 작게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의 미와 실용성을 모두 잡은 셈이죠. 고유의 아름다움을 살리기 위해 디테일 하나하나에 신경을 썼다고 하는데요.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경복궁에 있는 모든 요소를 다 키보드에 담고 싶었었거든요. 상단 위에는 처마 기와를 상징하는 디테일을 넣었고요. 그다음에 이 검은색 자판 부분은 현판을 모티브로 만들었었습니다. 최대한 불꽃이 느낌을 낼 수 있는 서치를 사용했었고요. 그리고 처마 밑에 있는 그 아름다운 단청을 스페이스바라든지 특수키에 넣어서 하나하나의 디테일을 담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첫 출시 땐 고증을 따라 숫자는 한자로 표기했는데요. 숫자도 한글이었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의 피드백을 받아 수정을 거치면서 지금의 온전한 한글 키보드가 탄생했다고 해요. 백스페이스 대신 뒤로 가기를 넣은 것도 센스 있다는 반응이 많았는데요. 삭제로 할지 아니면은 뒤로 가기로 할지 이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델리트가 아닌 백스페이스라서 삭제보다는 뒤로 가기가 더 올바른 표현이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와, 디테일 미쳤는데요? 세심한 디테일에 반한 여러 기업의 콜라보 문의도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특히 막대과자 브랜드와 함께 이벤트로 출시했던 단청 키보드는요. 엔터키에는 막대과자를 상징하는 빨간색을 넣어 포인트를 줬고요. ESC키에는 쌍막대과자를, 또 비읍 대신 막대과자 하면 생각나는 쌍비읍을 넣어 귀여운 디테일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이렇게 귀엽기만 한가 했더니요. 사실 단청 키보드는 엄청난 퀄리티로도 유명하다고 해요. 그 비법은 바로 염료 승화 방식에 있다는데요. 단순히 키캡에 색을 칠하는 방식이 아닌 뜨거운 열을 이용해 문신처럼 스며들게 하는 승화 방식을 쓰기 때문에 벗겨짐이 없고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키캡 인쇄 방법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방법일 뿐만 아니라 완성되기 전까지 상태를 미리 확인할 수가 없어 상당히 까다롭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좋은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국내 공장에서 공들여 작업하고 있다고 해요. 이렇게 하나하나 최선을 다해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복제품이 나왔을 때 더 속상하기도 했다는데요. 아니, 중국 고대 건축이요? 이건 좀 심한 거 아닌가요? 처음에는 일이 안 잡힐 정도로 정말 많이 속상했어요. 어떤 분들은 제가 가지고 와서 판매한다고 생각하시고 늦게 보낸다, 그렇게 또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국내에서는 저희가 디자인 특허를 받아서 보호를 받고 있는데 해외는 아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이 디테일적인 차이가 있어서 이 부분 하나도 큰 관심을 받는다 생각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청 키보드 말고도 한국의 미를 살린 다양한 제품들이 있는데요. 조선시대 중전이 살던 경복궁 교태전의 매력을 살린 새로운 단청 키보드부터 흑백의 깔끔한 모노 단청 키보드, 유리자개 마우스패드까지 정말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고 해요. 노지훈 디자이너의 최종 목표는 한국 전통예술을 일상생활과 접목한 다양한 상품을 만드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단청 이외에 다른 한국 전통예술을 접목시킨 아이템을 현재 준비 중이고요.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실제 장인분과 협업해서 한국의 다양한 전통예술의 아름다움을 좀 공유해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크랩에서 보고 싶은 또 다른 전통 굿즈가 있다면 댓글에 달아주세요. 크랩이 담아오겠습니다. 어렸을 때 시골집 놀러가면 볼 수 있는 정겨운 붓두막,
밥 짓는 냄새라도 날라치면 아, 이런 게 행복이지, 행복 뭐 있나 싶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뚜막이 감성 폭발 인센스로 재탄생의 화제라고 합니다. 아궁이에 따뜻하게 불을 지피면 굴뚝으로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오고요. 솥에서는 밥 짓는 향이 솔솔 나는데요. 이 구수하고 포근한 향기는 마치 시골집에 온 것 같은 느낌? 마음이 편안해진다. 아궁이부터 솥의 굴뚝까지 할머니 집 부뚜막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은 귀여운 인센스 세트에 사람들의 폭발적인 반응이 이어졌어요. 인센스 피우면 밥 짓는 향 나는 거예요? 완전 천재다. 이거 실물로 보면 기절해요. 너무 귀여움. 즐기는 방법도 각양각색이라는데요. 나무장작 인센스를 아궁이에 넣어 불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게 할 수도 있고요. 쌀향 나는 인센스 스틱과 콘을 굴뚝에 꽂거나 솥에 넣어서 밥 짓는 냄새가 나는 걸 표현할 수도 있다고 해요. 활용 점정, 아궁이 불멍까지. 이렇게 귀엽기만 한가 했더니요. 나무장작 인센스를 제외하면 세트 모두 국내에서 생산되고요. 전문 도예가가 한 땀 한 땀 수작업으로 만들고 있어서요. 뮤즈 사이트에 입고되는 족족 품절되는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크랩이 화제의 부뚜막 인센스를 만든 제작자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부뚜막 인센스 홀더를 제작하고 있는 부부 도예가 저는 김진용. 저는 홍지입니다. 부뚜막 인센스의 폭발적인 인기에 작가님들도 요즘 열일 중이라고 하는데요. 네, 인기 많이 실감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둘이 열심히 제작을 하고 있고요. 밤낮 없이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작가님들이 처음 부뚜막을 떠올린 건 어린 시절의 추억 덕분이라는데요. 어렸을 적 할아버지 집에 가면은 장작을 태우면 아궁이에서 연기가 피어오르잖아요. 아궁이, 부뚜막, 추억, 쉼, 뭐 이거 포근함, 오 좋다 해서 아궁이라는 걸 아이템을 좀 잡았죠. 그렇게 떠올린 아이디어로 탄생한 부뚜막 홀더. 도자기 특성상 공장식 대량 생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공들여 제작하고 있다고 해요. 사실 이게 100% 수작업이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예를 들어서 10개를 제작한다 그러면은 한 4, 5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4일, 5일이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들어보니까요. 물레 성형부터 시작해 깎고 다듬고 건조하고 조립하고 굽기까지 하나를 만들더라도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다고 해요. 문제는 도자기의 특성상 파손도 정말 많다는 점인데요. 10개 만들면 3, 4개는 그냥 깨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전문가가 만들어도 깨지는 게 이 도자기고요. 가만 오픈하는 날이 가장 기대되고 설레고 무섭기도 하고 이렇게 어렵게 완성되는 부뚜막 인센스 홀더. 짝꿍은 쌀향 나는 인센스 스틱과 콘인데요. 쌀하면 2천, 2천 하면 쌀이잖아요. 2천에서 쌀을 도정하고 버려지는 쌀결을 인센스로 재활용해서요. 구수하고 포근한 향이 난다고 해요. 연구 개발을 하면서 직접 쪄보기도 하고 볶아도 보고 태우니까 누룽지 같은 구수한 향이 올라오는 겁니다. 아무래도 지금 쌀향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는 최초로 개발되어진 거고 사실 그 구수한 향을 표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쌀향이 어떻게 보면 한국적인 장점이 될 수도 있기에 그 장점을 살려서 그래서 크랩 PD가 직접 그 향을 맡아봤는데요. 뭔가 다른 인센스 하면 나는 그런 머리 아픈 향이 아니라 되게 향기로운 쌀 냄새? 이게 소뚜껑 냄새만 맡아도 그 어렸을 때 할머니 집 갔을 때 맡는 황토 냄새가 나서 뭔가 노스텔지아를 자극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고요. 보기만 해도 소장 욕심 생기는 부뚜막 인센스. 가격이 조금 비싼가 싶기도 하지만요. 우리나라 국립박물관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인 만큼 가격보다도 퀄리티를 더 중시했다고 해요. 사실은 가격까지 좀 저렴하면 좋겠지만 이게 아무래도 국내 제조를 저희가 고집하고 있다 보니 물량을 중국에서 대량으로 생산해오면 단가가 그만큼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문화유산을 좀 활용한 상품이다 보니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좀 제작을 하면 좋겠다. 공들여 제작하는 상품의 가치를 알아주는 소비자들도 점점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수공예라면 인정. 오히려 안 비싼 거임. 진짜 장인이 만든 굿즈? 이건 못 참지. 이런 반응에 작가님들도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알아주신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사실 그것만 알아주시면 저희는 더 나을 거 없이 너무 행복할 것 같고 힘이 나죠. 네. 장인 정신으로 한 땀 한 땀 빚어지고 있는 우리의 전통 굿즈. 한국 고유의 멋을 지켜나가고 있는 작가님들을 크랩도 응원하겠습니다.